복합금융상품과 종류주식. 복합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고요. CB나 BW.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정확하게 BW 하면 신주인수권일 거예요. 그 다음이 상환우선주, 대상, 전환우선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만 자본금이에요. 얘들은 자본금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면 상법에서 말하는 모든 그 설명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자본금이고 얘도 자본금인데 왜 자본금이 뭐 상환우선 전환우선주 전환했는데 왜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그러고 그렇죠. 얘도 자본금이고 보통주 자본금도 자본금이면 똑같이 바꿨는데 전환우선주 자본금 줄고 보통주 자본금 늘어나니까 자본금은 똑같아야죠. 그렇지만 우선주 자본금은 자본금이라고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법상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우선주는 뭐냐면요. 매달 며칠날 얼마에 신주 발행 네가 갖고 있는 전환주식 한 주당 몇 주 바꿔줄게 라고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대신 우선주 있는 동안에 배당 조금 더 받아라. 배당 조금 더 줄게. 좋은 점은 뭐겠어요? 얘들 다 세 개 다 좋은 점은 뭐냐면요. 경영자들은 내 경영권을 안 건들면서 누가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예요. 얘들이 다 그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 좀 주고 배당 조금 더 받아가지만 내 경영권을 손대지 않는 애들. 근데 얘는 손댈 가능성이 좀 있죠. 얘는 전환권을 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우선주와 한 주당 몇 주로 바꿔줄게 나중에. 그런데 이것도 어제 누가 책 들고 와서 묻길래 봤더니 자본 충실의 원칙에 의해서요. 전환주 한 주를 보통주 0.8주로 바꿔주면 안 된대요. 그럼 전환주 자본금이 줄어드는 만큼 우선주 자본금,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금이 안 늘어나잖아요. 얘는 전환 우선주가 처음에 현금 1,000원 들어왔어요. 전환 우선주 발행해서. 그래서 전환 우선주 1,000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한 주를 팔았어요, 제가. 10줄 할게요, 10줄. 10줄 팔았어요. 근데 얘를 바꿀 때 전환 우선주 1,000원이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자본금 계정 과목이 이 1,00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밑으로 가면 뭐 할인 전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즉 1대1 이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 바꾸면 만약에 10주였는데 보통주 한 주만 주겠다라고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 100원, 주식 발행, 초과금 900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우선주 자본금이 1,000원이었다가 자본금이 1,000원이 아니고 100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고요? 1,000원이 들어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끝났잖아요. 거래는 난 1,000원 받고 열심히 돈 다 쓰고 있다고요. 이거 회계처리 100원에 900원으로 하나 1,000원에 빵원으로 하나 2,000원에 마이너스 1,000원으로 하나 실질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본금 숫자가 2,000원에 미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1대1로 발행을 해야 돼요. 최하 1대1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 전환우선주 왜 발행한다고요? 돈은 필요한데 내 경영권 손대지 말아달라. 그 얘기는 1대 0.1쯤 발행하고 싶다고요. 마음 같아서 0.00001쯤 발행하고 싶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도 이거 안 써요. 내 경영권이 언제 흔들릴지도 모르는 이런 중체대한 문제를 굳이 돈 몇 푼 땡기고자 이걸 쓰겠어요?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이 말대로라면 이거 발행될 일 없을 거예요.
이거 발행하는 회사 정상적인 회사로 보면 안 돼요.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행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내가 경영활동을 하는데 단지 돈이 필요해서 이걸 발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배당 우선주는 간단해요. 돈 더 주는 거예요. 그냥 우선 배당금. 종류가 몇 가지 있죠. 배당 우선주는 돈을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은 이익이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익이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이익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못 받았던 거 올해 줄 거냐? 주는 거 있고 아닌 거가 있어요. 주는 게 누적적, 안 주는 게 비누적적. 그게 그 의미고요. 참가적, 비참가적은 최 교수님 설명하신 것도 내용은 맞긴 한데 정확히는 뭐냐면 이익이익 중에서요 우선주한테 100원을 줘야 돼요. 줬어요. 900원 남았잖아요. 900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 때 이거를 보통주한테만 주고 땡칠 거냐, 보통주한테 땡칠 거냐, 아니면 우선주도 뭐 1대1이 됐든 뭐 1대 0.5가 됐든 어떤 비율을 정해서 보통주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서 조금 더 얹어서 나눠줄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나눠주면 비참가적, 나눠주면 참가적,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배당 우선주에 그런 문제가 걸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배당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그냥 뭐 보통주 자본금이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배당을 안 준다고요. 배당이 별 의미 없게 주기 때문에 별로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는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갚을게. 그동안은 배당 주고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네 주식 사올게. 내가 다시 백 사올게. 말이 주식이지 성격은 채권이에요. 아무런 다를 바 없잖아요. 주식을 한참 뒤에 가서 3년 뒤에 다시 내가 10%씩 붙여갖고 100만 원에 지금 나 주면 내가 주식한 게 죽고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 3년 뒤에 가서 내가 130만 원 주고 다시 사줄게?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거나 나 100만 원 빌려줘? 3년 뒤에 130만 원 줄게? 이거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긴 것만 주식이고요. 회계 처리는 부채로 해요. 그게 부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특징을 따지자면 얘를 주는 게 배당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배당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장점이 있긴 해요. 근데 얘도 쓰여있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상환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익이익금으로 배당도 받아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걸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이익이익금이에요. 자본금을 빼서 원위치 시키는 게 아니고 이익이익금을 배당처럼 뺏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익금이 배당만큼 나한테 돌려줄 원금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빌려왔어요. 현금 100만 원 빌려왔고요. 빌려준 게 뭐냐면 상환 우선주로 제가 빌려왔어요. 10% 배당받기로 하고 이 투자를 하려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10%씩 배당을 줄 만큼 즉 10원씩 계속 있어야 되고 이익이익금에다가 그 다음 또 뭐냐면 나중에 이거 상환할 때 상환 우선주 이렇게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려줄 때 이거를 상환 우선주 빼면 안 되고 이익이익금을 빼야 돼요. 얘는 계속 살아있겠죠. 우선주라는 이름 아예 실제로 죽었지만 다 상환은 없지만 얘는 계속 살아있고 이익이익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면 이익이익금 또 100만 원 있어야 된다. 근데 말이 안 맞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애예요. 이익이익금 이만큼 있다면 이 짓 안 해요. 이익이익금 이렇게 잘 쌓아놓고 친신한 회사라면 머리에 총 맞았냐고 이런 복잡한 거래를 하게. 근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튼실한 회사가 아니면 이걸 사면 안 돼요. 이익이익금이 그만큼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회사로부터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발행될 리가 없을 거예요. 이 조건대로라면 이익이익하고 상환해라 이런 발행 못해요.
줘라도 그러진 않겠어요. 이 정도 튼튼하게 하면요, 그냥 나 돈 달라면 돈 줘요. 그냥 갖고 와. 이러고 돈 줘요. 미쳤다고 이런 복잡한 거래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종주식은 좀 말장난 같은 비슷해졌어요. 뭔가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뭐 200 몇십까지가 나올 수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좀 규정상 이렇게 막 붙여서 만들면 200 몇십까지 중에서 얘 못 쓰고요, 얘 못 써요. 지금 있는 거 배당 우선주, 얘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정 하나 때문에 이익영 상환하라 이쪽 하나 들어가면서 그냥 끝났어요. 얘는 자본 중심을 위해서 이 자본금 금액 맞춰라. 끝났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저희 이쪽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흥분해요. 우리 금융 좀 발전해 보자고 좀 해달라는데 그렇게 안 도와주시네.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요. 전환사채는 뭐냐면 사채를 제가 발행을 했어요. 조건이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주식으로 바꿔줄게. 바꾸면요, 전환권을 행사한다 그러는데,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채가 없어져요. 바꿔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노트 줄 테니까 다음 뒤에 오면 볼펜이랑 바꿔줄게는 노트 놔주면 얘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환사채예요. 돈 빌려와서 이자율을 좀 낮겠죠, 당연히. 이자율 좀 낮춰서 돈 빌려온 다음에 대신 나중에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회사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 주가로 줄게, 이거예요. 그 실수익을 줄게. 네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돈 벌면 그냥 사채로 계속 돈 받으면 되고요. 회수하면 되고, 돈 잘 벌어서 회사 잘 되면 주식을 바꿔서 내가 또 이익을 벌면 되고요. 이자를 좀 낮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조건을 보통 뭐가 붙냐면 할증 상환 조건이 붙어요. 100만 원에 1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너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고 대신 이자 3만 원씩만 줄게. 만기가 됐는데도 네가 주식을 안 받고 갈 거면 내가 110만 원 갚을게. 그래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딴 사람 빌려주면 110만 원 이자 다 받을 수 있는데 얘 뭐 이쁘다고 이자 적게 받아가면서 해주겠어요. 얘가 사업 잘 된다 보장이 있어요. 사업 잘 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100대 기업 삼성전자가 50위권이거든요. 우리가 신으로 받드는 삼성전자가 겨우 50위권이에요. 전 세계 100대 기업의 10년 생존율이요 45%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100대 기업이라고 있는 애가 10년 뒤에 가면요 100대 기업 안에 남아있는 확률이 45%가 아니고요, 그때 존재할 확률, 그때 그 회사로, 그러니까 회사나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45%예요. 그 큰 회사들도 그 모양인데 어디 전환사채 발행하는 나무랭이들이 사업이 잘 된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할증 발행 조건들이 붙어요. 그 전환사채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BW, 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예요. 사채 돈을 빌려주면서 뭘 하냐면 몇 월 며칠 날 내 주식을 얼마에 너한테 팔게라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신주인수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걔는 나한테 주금 납입해야 돼요. 사채는 살아있고요. 멀쩡히 살아있고, 내가 너한테 우리 회사 주식이 그때가 5,000원 할 텐데 3,000원에 네가 사가게 해줄게. 그러면 걔는 3,000원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사채 이자 계속 받아가고요, 원금 계속 받아가고, 그 다음에 조건 이제 줬으니까 나한테 신주인수권만 주는 거예요. 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만 분리돼서 거래를 해요. 사채는 사채대로 두고 신주인수권, 내가 신주 살 수 있는 권리, 상법상 권리주라고 그러세요. 그 권리, 회계적 옵션 뭐 이런 애, 그런 그 애들만 주고받아요. 팔아요. 딱 들으니까 뭔가 찝찝하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신주인수권을 사채를 100원 이렇게 하고 되게 작게 해요. 신주인수권을 10,000주 이렇게 왕창 붙여요. 그 누구한테 발행해줘요. 주로 내 아들이겠죠. 내 아들이 발행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분리를 뜯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은 사채를 바로 갚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10,000주를 살 수 있는 싼 애들만 그 옵션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있겠어요? 내 아들에게 가겠죠. 이 옵션의 가치는 평가거든요.
여러 가지 수학적 가정 및 기타 등등의 가정으로 평가를 해요.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한다. 평가는 내가 싸게 하고 싶으면 싸게 하는 거고요. 비싸게 하고 싶으면 비싸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싸게 평가해가지고 내 아들 갖고 하면 되죠. 내 아들 싹 생산하면 되죠. 안주를 탁 그냥 쫙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요, 이 5개 애들이 회계 처리 복잡하고 겁나 화려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이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멀쩡한 회사라면, 회사 잘 되는 멀쩡한 회사라면 요즘에 은행가 돈 주세요 그럼 돈 줘요. 담보 맡기면 돈 바로 주고요. 담보 없으면 뭐 보증서 끌어준 데 있어요.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 그냥 바로 줘요. 아주 단순한 거래로 현금 돈을 구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을 굳이 만드는 데는 보통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회계처리도 되게 지랄 맞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자본 부분 뜯고 뭐 부채 부분 뜯고 이자 부분 다 발라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 제가 카페라테 1000cc를 샀어요. 카페라테 1000cc를. 그 장부에 카페라테 1000cc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요. 아 그래, 얘가 만들어질 때 딱 색깔을 딱 보니까 우유가 327cc 들었고 커피가 673cc가 들었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뭐 적을 수도 있죠 뭐. 맞겠냐고 이게. 복잡한 이론을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적고 싶은 대로. 그 다음 훌륭한 일을 해요 이제. 주로 어디다 써먹냐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요. 만약에 카페라테 1cc 파는데 1원씩 세금을 붙여야 돼요. 세금 붙여야 돼요. 그래서 1000cc를 딱 팔면요, 1000원의 세금을 내가 납부를 해야 돼요. 이런 세법이 있다고 치자고요. 가정을 하자고. 그럼 딱 뭐라 그러냐면요. 잘 봐. 카페라테를 탁 놔두면 우유가 이렇게 퍼지고 나머지 커피야. 근데 카페라테가 종이가 세법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커피 80과 우유 20인 애들이 카페라테라고 네가 분명히 세법을 그렇게 적어놨다. 근데 이 유체역학적으로 딱 보면 여기 요만큼 뜯으면 우유가 9고 커피가 90일이거든? 그래서 요 위에 요만큼 뜬 거는 네가 말하는 카페라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 세금 안 내면 되지? 그리고 얘를 팔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팔아.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럼 한 명이 다 사요. 한 컵에 담아. 카페라테잖아요. 세금 한 푼도 안 냈어. 이거 어떻게 유지할 건데요? 세법을 그러면 카페라테 유사한 놈 그러면 바로 헌재하죠. 조세 법률주의 위배. 바로 갈 거잖아요. 저라도 하죠. 그래서 세법을 절대 얘를 규제를 못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있는 방식으로. 비율을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그러면 되죠. 유체역학도 범위를 정해달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볼 거야 말 거예요. 옛날에 무슨 자식 무협파동? 그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학력고사인가? 학력고사 옛날에 가정 같은 거 볼 때가 있을 때요. 그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없는 재료는, 그게 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답이었대요. 근데 한국의 아줌마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엿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법 조항 나오면 그래 무엿의 반대 현상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이럴까 싶죠? 대한민국에 삼성그룹 했어요. 삼성그룹에 그 뒤에 적어놨는데, 이재용 회장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재용 부회장이죠 지금. 삼성의 지배권을 다 넘겨받았어요. 단돈 68억 원인가에. 뭐냐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제일 꼭대기에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고요. 밑으로 이제 삼성생명이랑 전자가 투탑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배구조가. 얘만 먹으면 돼요. 에버랜드 롤링부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에버랜드 자산 대부분은 삼성생명 주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법에서 말하는 사업지주회사예요. 실질은 당연히 공정거래법 등록을 안 했죠. 그 사실 요즘 문제되는 건 그거예요. 삼성 에버랜드가 사업지주회사잖아요. 사업지주회사. 산업을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 밑에 뭐가 있냐면 근데 삼성생명 주식이 대부분이에요. 그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삼성생명 금융사잖아요. 금융사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얘는 금융지주사로 지정이 되고요. 그러면 산업회사들의 일반 회사들의 주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늘리면 산업지주회사가 돼가지고 생명 주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주회사를 피해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지주회사 요건이 뭐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뭐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들 할 수 없이 재무제표에다가 그 퍼센트가 얼마 이상을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타 회사 주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 되게 크다고요. 근데 이 비율이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그 비율이 일정이랑 떨어져야 되니까 방법은 뭐냐면 부동산을 계속 갖다 붙여야 돼요. 부동산을 계속 갖다 붙여서 그리고 부동산 평가금액 최대한 늘려가지고 이 퍼센트를 낮춰 갖고 가야 얘들 두 개를 계속 다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땅이 진짜 많아요. 골프장도 계속 만들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땅 부자예요. 앞으로 계속 땅 부자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가 옛날에 이재용 회장님께서 지분이 없으실 때 회사가 어려웠나 봐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68억 원치인가. 그런데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먼저 사가야 돼요. 자기 지분율에 따라서. 안 그러면 주주 평등이 침해가 되니까. 근데 삼성 에버랜드의 주주회사들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뭐 CJ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에요. 되게 어려웠나 봐요. 68억이 없대요. CJ만 있고 CJ만 뭐 68억이 얼마 몇억 있고요. 나머지는 그 한 60억이 없대요. 정말 어려웠나 보죠. 그 큰 회사들이. 그때 우리 이재용 회장이 등장을 하세요. 짜자잔. 그래서 나는 얘를 믿는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다 사가세요. 그리고 나는 에버랜드 잘 될 거니까 다음날 전화를 다 해요. 그래서 68억 원 가지고요. 68억 맞을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지분율을 40%를 해요. 저런 큰 회사들은요 40% 중앙 거면 자기 회사예요. 한돈 68억 원의 성견 지명을 발휘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전부 다, 이 삼성그룹이 전부 다 이재용 회장님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요. 단돈 68억 원 거죠. 그 에버랜드는 단돈 68억 원이 없어서 주인이 바뀌어요. 저한테 큰 돈이지만 이분들께는 아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세법으로 규제할 수 있었다면 삼성 에버랜드의 40%의 지분을 가지려면 몇 조 원이 필요할 거고요. 몇 조 원을 내가 썼다고 하면 바로 자금 출조사 들어옵니다. 어디서 샀니? 증명을 못 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줬지? 이러고 세금 때립니다. 깔끔하게 50%. 그 다음에 걸렸잖아요. 가산세. 여기 20%니까 5, 20, 10% 더. 2년 좀 늦었잖아요. 여기 10% 더. 65%. 내가 중간에 꼼수 부렸네? 그러면 얘가 20%가 아니라 40% 늘어요. 그럼 20%. 늦게 했으니까 얘가 10% 될 거예요. 그러면 80% 돼요. 이렇게. 상속세가 잘못 장난치다 걸리면 작살이거든요. 상속세는 80%가 날아가요. 그랬어야 되는데 전환 가격을 정한다는 회계로지. 전환 가격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왜? 경영사 의사결정이니까. 그리고 그 전환 가격을 정할 룰은 아까도 말했지만 법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시장 플레이어들의 예측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는 사람들만 입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입을 공식적으로 맞춘 게 아니라 눈빛을 보고 맞췄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 눈빛으로 맞췄겠죠. 그래서 삼성그룹은 지금 넘어간 거예요.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환 이 복잡한 애들은 성격도 복잡하고 내용도 되게 복잡하고 막 절차도 복잡하고 한데요. 쓸 데는 없어요. 이런데 왜는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사용 동원되는데 왜 쓸 데가 없어요. 내가 투자자 입장이다? 그러면 이거 만지는 애들은 좋은 애들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변호사다 밖에서 일할 거다? 이거 겁나 잘 알아야 돼요. 발행 절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움직이는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겁나 잘 알아야 돼요. 돈 벌겠죠.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1년 매출 300조 원이에요. 단기 수익이 30조 원이에요. 그 회사를 단돈 68억으로 넘겨줬어요.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해준다라고 하면 저라면 몇천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장님이라면 하셨잖아요. 우리 대형 로펌들께서 해주신 일이죠. 그리고 대신 몇 분은 이제 헌호빈 회장님이나 몇 분은 잠깐 들렸다 오셨죠.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하여튼 그래요. 예.